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신종훈 교수입니다.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들 근래 줌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에서의 하이브리드 교수법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줌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 세부 항목적인 범위에 대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교수법 특강 워크숍에서의 학생과의 소통의 팁, 그리고 온라인 강의 저작권, 폴립러닝 적용 사례 3회 걸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KMOU의 LMS, PBL과 온라인 수업 진행 실제, 학생과의 이 소통법의 심화, 활용법에 대해서 영상 3개를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수업 진행의 이제 실제적인 부분, 특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우리 교수님들 많은 어려움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많은 이 온라인 수업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긴장되어지고 라이브 하기 때문에 철저한 교수자의 이 사전 진행, 준비, 그리고 이 진행의 모든 부분, 거기에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동기 유발의 모든 분을 함께 묶어 진행하지 않으면 실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범위, 이 부분을 우리 교수님들과 좀 더 소통의 이 채널을 높여보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수업 진행 실제로 하나하나 우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어진 이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저의 압축의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충도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 이 사태에서의 이 비대면의 온라인 수업의 실제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 출발해 볼까요? 먼저 비대면 온라인 강의의 큰 틀을 좀 살펴보면 오프라인 교육과 비교했을 때 비추얼 클래스의 가장 큰 장점은 시공간의 자율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이 부분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란 미래교육학자 신종호 교수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이다. 시공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 수업 및 비동시적 원격 수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는 비대면 교육, 언택트 교육, 화상 강의 등 다양한 용어와 일맥상통하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의 종류로는 1. 웹캐스터는 비교적 낮은 상호작용과 다수 인원으로 구성되며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프레젠테이션 형태의 교육이다. 2. 웨비나는 중간 수준의 상호작용과 중간 정도 참여 인원으로 구성되며 전문가의 주제 발표 및 학습자와의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 3. 비추얼 클래스는 높은 상호작용과 소수 참여 인원으로 구성되며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지속적인 의견 교류 및 참여 활동을 통해 진행. 감사합니다. 미래교육학자 신종호. 이렇게 간단하게 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의 큰 맥과 그리고 종류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있는 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는 이 웨비나가 아닌 이 비추얼 클래스라고 보면 되겠죠.
이 본인이 교육 장소를 직접 결정할 수 있어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 시간을 다른 곳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시공간의 자율성이 이 비추얼 클래스의 큰 선물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이제 수업을 듣는 입장이 아닌 참여의 입장으로 우리 교수자가 이 진행의 전 과정을 아주 좀 더 심층적으로 스토리로 구성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의 이 참여도는 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범위가 제가 진행하고 오면서 느끼는 범위입니다. 먼저 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핵심의 키워드, 교육의 실제감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호작용, 주의 집중 이 세 가지의 이 키워드가 온라인 이 비대면 교육의 성공 지수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 핵심 키워드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비대면 온라인 교육 핵심 키워드는 교육 실제감, 상호작용, 주의 집중이다. 첫째, 교육 실제감. 실제감은 무언가, 어딘가에 존재하는 느낌이다. 첫째, 교육 실제감. 직접 대면이 아닌 화면을 통한 교육은 학습자가 인지하는 실제감을 감소시키며 특히 실시간이 아닌 녹화된 이러닝에서 심화되었다. 첫째, 교육 실제감. 실제감 부족은 학습자의 관심 및 참여 저하로 교육 효과성 감소로 연결된다. 첫째, 교육 실제감. 학습자가 느끼는 교육 실제감을 높이는 교수 설계가 중요하다. 둘째, 상호작용이다. 온라인 강의는 대개 일방적인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되어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둘째, 상호작용이다.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와의 의사소통 없이 홀로 학습함으로써 상호작용에 한계가 있다. 둘째, 상호작용이다. 교수 학습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효과 저하로 나타난다. 둘째, 상호작용이다.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다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주의 집중이다. 온라인 강의에서 교수자의 일방적 전달, 상호작용의 부족 등으로 인한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저하를 불러온다. 셋째, 주의 집중이다. 나홀로 학습 환경으로 인해 학습자의 주의를 빼앗는 요소가 많으니 교수자 및 운영진의 개입에 한계가 있다. 셋째, 주의 집중이다. 학습자의 주의 집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학자 이렇게 해서 크게 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 핵심 키워드의 교육의 실제감, 상호작용, 주의 집중, 특히 이 온라인 상에서의 교육의 실제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범위는 우리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의 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범위로 우리가 생각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좀 더 보충해 보면 이제 교육 실제감에 이어 상호작용인데요. 대부분의 온라인 강의는 일방적으로 교수가 이야기하고 시험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교수 학습자 간의 피드백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자 또한 이 비대면 온라인에서 이 캠을 이제 끄고 있는 또는 소수 켜고 있는 학생들과의 실시간의 피드백의 상호작용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우리가 풀어야 될 하나의 과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와의 의사소통 없이 홀로 학습함으로써 상호작용에 한계가 있고요. 교수 학습 과정에서 교수자 그리고 학습자,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효과에
저하가 이제 상호작용을 높여야 되는 하나의 핵심의 키워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수자, 학습자, 그리고 타 학습자 간의 이 상호작용이 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의 이 실제감 다음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이 주의 집중 부분에서의 이 온라인 강의, 교수자의 일방적 전달, 상호작용의 부족 등으로 인한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가 저하되어 있다. 이제 그러신 분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이 파워포인트를 올려놓고 특히 파워포인트에 노트화해서 그 부분을 읽고 있는 교수도 있다라고 하는 범위. 나홀로 학습 환경으로 인해 학습자의 주의를 빼앗는 요소가 많으며 교수자 및 운영진의 개입에 한계가 있다. 특히 정형화되어진 어떤 틀의 교실이 아닌 이 온라인의 시공간을 초월한 장소 부분에서의 집중도의 저하의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높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특히 학습자의 능동적 주의 집중의 범위의 영상으로 다시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 시 학습자들의 주의 집중력을 높이는 꿀팁. 미래교육학자 신종호. 첫째, 매 강의를 시작할 때 공통의 주제로 토의한다. 강의를 시작할 무렵에는 학습자들의 주의 집중을 위해 학습자들이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하여 자연스럽게 강의로 연결되도록 한다. 둘째, 1분 노트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적어보도록 한다. 강의 중에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미리 나름대로 적어보게 하거나 설명했던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1분 동안 신속하게 적어보도록 한다. 셋째, 학습자들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재미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개요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필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사례나 예시를 많이 언급하여 설명한다.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다섯째, 앞으로 진행할 주제를 제시한다. 강의 마무리 무렵에는 앞으로 나갈 내용에 대한 주제를 제시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우면서 정기적, 비정기적인 퀴즈를 실시한다. 여섯째, 강의의 마무리는 스스로 하게 한다. 강의 마무리 무렵에는 강의 내용에 관한 오늘의 질문을 한 가지씩 쓰도록 한다. 학습자들의 많은 아이디어 가운데 가장 잘 표현된 질문 하나를 학습자들과 함께 선정해본다. 하이브리드 교수법은 상호작용의 퍼실리테이션을 잘 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하다. 미래교육학자 신종호.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 비대면 온라인 교수법과 대면 교수법을 합쳐서 하이브리드 교수법으로 얘기하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교수법의 상호작용, 이 퍼실리테이션을 우리 교수자들이 잘해야 되겠다라는 범위, 특히 학습자의 능동적 주의 집중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를 수업의 이제 목표 설정과 함께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의 교수자의 이 수업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수업의 에티켓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좌측에 보면 나와 내 주변을 깔끔하게, 준비물은 미리 준비하기, 입장시간 잘 지키기, 바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기, 비디오는 켜고 소리는 음소거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줌 화면 캡처, 사진 촬영, 녹음, 녹화 절대 금지, 수업 링크 및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러한 범위도 우리 학습자들의 에티켓으로 이제 교육에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의 에티켓에 이어 우리 교수자들의 이 비대면 온라인 교수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비대면 교수 설계 가이드의 첫 번째 이 목표 확인, 왜 이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형 결정, 어떤 유형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세 번째 내용 선택, 무슨 내용을 다룰 것인지, 네 번째 활동 접목, 어떤 활동을 수업에서 할 것인지, 다섯 번째 설계 점검,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전체적인 이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교수 설계 점검을 위한 이 체크리스트, 참여 활동 중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참여 활동 중 지나치게 너무 쉬워 지루한 부분은 없을까? 세 번째, 참여 활동 가이드가 모호하여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이해 포인트가 발생될 것인가? 그리고 IT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교수 설계 가이드와 함께 이제 이 체크리스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묶어서 영상으로 다시 압축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교수 설계 노하우 체크리스트, 미래교육학자 신종호. 교수 설계 원리 적용. 첫째, 학습자가 실제 고민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둘째, 학습자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참여 방식이 있습니까? 콘텐츠의 밀도. 첫째, 강의 내용은 20분에서 30분 단위로 분리되어 있으며 핵심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까? 둘째, 설명형 강의가 연속해서 15분 이상을 넘지 않고 있습니까? 셋째,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시각적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넷째, 학습자의 쉬는 시간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습니까? 참여의 빈도. 첫째, 강의 시작과 동시에 학습자가 참여할 요소가 있습니까? 둘째, 3분에서 5분 단위로 새로운 자극을 주고 있습니까? 셋째, 학습자들이 개인 작업인 읽기, 쓰기, 찾기 등을 할 시간이 있습니까? 넷째, 소그룹별 토의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플랫폼 기준. 첫째, 기능을 몰아서 설명하지 않고 활용 직전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둘째, 기능을 마음껏 체험할 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퍼실리테이터, 회의나 교육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맡은 자를 말한다. 교수자의 역할은 학습 목표 달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션을 잘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미래교육학자 신종호. 온라인 수업 시 학습자 참여 활성화는 어떻게? 미래교육학자 신종호. 강의 시작 후 1분 안에 학습자 참여 유도하는 법은? 첫째, 강의 시작 즉시 학습자 참여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주의 집중 향상과 온라인 강의 진행 방식 경험이 필요하다. 둘째, 채팅이나 투표를 사용하여 가볍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꼭 교육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예를 들면,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어디에서 교육을 듣고 있나요? 등의 이야기도 좋다. 둘째, 3분에서 5분마다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는 방법은? 일방적 강의 진행은 지양하고 수시로 학습자를 참여시켜 집중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활동 종류는 무관하며 간단한 활동이라도 꾸준히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텍스트 읽기, 발표하기, 퀴즈, 채팅 등이다. 단, 한 가지 자극만 반복적으로 제공하지 말고 다양한 활동을 복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채팅, 이모티콘, 의견 제시를 음성, 퀴즈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하면 된다. 셋째, 학습자에게 개인 성찰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학습자의 주도권이 강하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강의만큼이나 좋은 자료를 적절한 질문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학습에 더욱 효과적이다. 넷째, 소회의실 기능도 활용하면 좋다. 소회의실은 소극적인 학습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다. 분반에 앞서 논의 주제, 토론 방식, 최종 결과물, 허용 시간 등 명확한 가이드 제시가 필요하다. 5분에서 20분 내외의 시간이 적당하다. 다섯째, 온라인 강의 자료 스타일은 어떻게 제공해야 할까요? 모니터 화면이 작기 때문에 텍스트가 빼곡한 자료보다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강의용 슬라이드를 작성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읽기 자료로 배포하는 것이 좋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학자 신종호. 다음에 비대면 온라인 학습 가이드에 이제 교육 전 준비 사항 점검, 교육 중 적극적인 참여, 교육 후 평가 및 성찰에서의 수업 준비 사항부터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의 세상입니다. 소통으로 영상이 기본입니다. 원격 화상 수업 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원격 화상 수업 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PC로 화상 수업하기입니다. 첫째, 컴퓨터 준입니다. 너무 낮은 사양의 PC에서는 화상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Windows XP 이상, 펜티엄 4 2.8GHz 이상, 메모리 2GB 이상의 PC에 VDSL 인터넷 회선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면 와이파이보다는 직접 랜선으로 인터넷에 연결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화상 카메라 및 헤드셋 준비 및 연결하기입니다. 화상 카메라는 드라이버 없이 인식이 되는 UVC 제품에 내장 마이크가 없는 제품을 권장하며 자동 설치형 UVC 제품은 드라이버 설치형 제품보다 문제 발생 시 대처가 쉬우며 내장 마이크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마이크 설정이 잘못되면 헤드셋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이크가 달려있는 헤드셋은 꼭 준비를 해야 합니다. 헤드셋 없이 내장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하울링 등 음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화상 카메라와 헤드셋을 컴퓨터에 연결해 줍니다. USB 제품의 경우 USB 단자에 꼽아주고 2개의 잭이 달린 헤드셋 제품의 경우 컬러나 모양에 맞게 컴퓨터의 단자에 꽂아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모바일로 화상 수업하기입니다. 첫째, 모바일 디바이스 준비하기입니다. 모바일 화상 수업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갤럭시 S2, 갤럭시 노트 10.1, 아이폰 4, 아이패드 3 이상의 기기를 권장합니다. 안드로이드 ICS 이상, 이하즈 6.0 이상 권장하며 일부 기종은 서비스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선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는 원활한 수업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10mbps, 업로드 10mbps 이상, 지연 최대 100ms 이하, 손실률 10% 이하 환경을 권장합니다. 둘째, 핸즈프리 이어폰 준비하기입니다. 모바일로 화상 수업을 진행하려면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원격 화상 수업 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대면 수업 시 교수자를 위한 강의 진행 가이드.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IT 도구 기능 활용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을 활용 직전에 설명해야 한다. 첫째,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기 직전에 설명 및 시연을 통해 학습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능 설명을 한꺼번에 몰아서 진행할 경우 학습자의 IT 도구 사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능을 마음껏 경험할 놀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첫째, 새로운 기능을 설명한 후
학습자들이 충분히 마음껏 사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직접 사용을 통해 기능을 숙지하고 이후에 본격적인 학습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5가지 학습자 참여 경로 믹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강의의 목적 및 맥락에 따라 5가지 참여 경로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복잡하고 화려한 기능보다는 학습자들이 쉽게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 창의 활동은 첫째, 강의 슬라이드나 별도 학습 자료 읽기 그리고 사진이나 그림 감상하기 등이다. 학습자 창의 활동은 둘째, 동영상 자료 시청이나 음악 및 음성 자료 청취 등이다. 학습자 창의 활동은 셋째, 음성으로 학습자의 의견 및 질문 제시 등이다. 학습자 창의 활동은 넷째, 채팅으로 학습자 의견 및 질문 제시이다. 그리고 피드백 아이콘을 클릭하여 의사표현과 퀴즈나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도록 한다. 학습자 창의 활동은 생각하기이다. 5째, 문제 제시 후 해결 방안 모색이나 학습 내용 정리 및 현업 적용 방안 등에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온라인 수업, 가상 배경이 필요한 이유와 선택 방법은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2020년을 여러 가지 이유로 기억하게 되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서로 함께하기 위해 화상회의 스크린과 이를 통해 보는 여러 얼굴들이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유명한 동영상 수업에서의 해프닝 알고 있듯이 집에서의 화상통화로 인해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한 경우 있으실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및 앱에서는 가상 배경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올바른 가상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는 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원격 수업의 현실에서 사생활을 유지하고 배경이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을 제한하면서 가상 배경이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가상 배경 선택하는 법을 소개하면 줌 또는 다른 모든 화상회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가상 배경을 선택하는 것은 데스크톱 화면 또는 실제 벽지를 선택하는 과정과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상 화면을 선택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가상 화면에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 배경을 선택할 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복잡하고 난해한 패턴 피하기입니다. 둘째, 눈에 착시 효과를 주어 최면을 거는 듯한 패턴 피하기입니다. 셋째, 네온 컬러처럼 지나치게 밝은 색상이 많이 있는 배경 피하기입니다. 반면에 재미를 위해 가상 배경을 설정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만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화상회의로 모이기도 합니다. 업무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미이든, 유머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사진이든 가상 배경을 선택하는 일이 느긋하게 즐기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격 온라인 수업의 내용이나 계절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상 배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택트의 시대, 가상 배경으로 온택트의 소통을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 전 준비 사항에 이어 이제 교육 중에 적극적인 참여, 특히 비디오는 온, 마이크는 오프, 화면을 통해 교수 및 다른 학습자들과의 소통을 하므로 본인의 얼굴이 화면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정중앙으로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간혹 우리 학생들이 얼굴 이 코만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반면만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 참여에 의한 정중앙에 이제 캠이 설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적극적인 질문과 참여, 수업 중 쉬는 시간 및 에티켓, 그리고 기술적 문제 발생되었을 때 교수자에게 채팅으로 조금 알려주기,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높이는 범위, 특히 이제 수업 중에 이석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교수자의 동의 없는 화면 캡처나 강의 영상 녹화 등은
반드시 숙지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교육의 마무리 부분의 평가와 성찰인데요. 수업 평가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수업 후 만족도 평가 및 학습자 의견 조사 등 사후 평가에 참여시키고요. 평가 결과는 추후 수업 개선에 반영되므로 적극적으로 우리 학습자들의 의견 제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리뷰 및 성찰인데요. 수업에서 새롭게 학습한 내용 등을 정리하고 리뷰 중 추가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에 교수자에게 문의해달라고 하는 것, 특히 채팅창 질의 기능을 이용하거나 사전에 개설된 단체 카톡방 또는 기타 이제 이 연결 플랫폼에서의 소통에 이 창구도 있다면 적극 이러한 피드백의 상호작용으로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특히 이 마무리에 이제 학습 후 성찰을 돕는 3가지의 질문의 키워드를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특히 이 수업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깊이 이제 탐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좀 더 학습의 장을 넓히는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학습에서의 이 활용 범위, 즉 실행할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이 학습 후에 성찰의 이 지수를 높이는 3가지 질문의 키워드. 이번 수업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억의 이 범위가 무엇인가요? 2번째, 이러한 지식의 기반을 가지고 좀 더 학장의 탐구 학습의 이 영역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이 지식의 채널을 탐구 학습 후에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이 범위의 키워드가 이제 이 인클래스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요. 그리고 다음 차시 수업과의 연결성으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의 이 가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들과 이제 소통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에서의 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이는 범위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한국해양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